이 법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건 끝났죠. 이제 한국에서 해도 되는데 이 법대로 따라하려니까 약간 이제 GMP 시설이나 규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법부터 알아봅시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법은 의료에 관한 법과 바이오 산업에 관한 두 개의 법이 각각 국회에 결의됐다가 합쳐지면서 약간 어색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첨단 재생 의료, 이거 우리 의료 쪽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라서 규정은 어떻게 보면은 의약품을 만들려고 하는,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는 바이오 회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이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의료기관까지 같이 통제를 받는 그런 법이 탄생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또 조직공학치료, 또 융복합치료라고 세포를 이용해서 다른 걸 만드는 이런 거를 총괄해서 법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세포치료 영역밖에 없어요. 의사로서 우리가 접해야 될 건. 다른 부분들은 내가 어떤 치료제, 어떤 희귀성 질환 치료는 그 유전자 가위겠든 칼-T 같은 이런 치료제를 연구하고 싶다. 이런 데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세포치료에 해당되는 것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첨단 재생 의료가 여러 가지 이런 치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세포치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인체 동물로 또는 인체나 동물도 유리한 세포를 이용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라고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시술도 사실은 포함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걸 또 붙였어요. 요거는 저들이 사실 빡빡보긴 겁니다. 우리 치료학회 이형 이사장님하고 빡빡보여가지고 만든 게 다만 예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포 조직을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세수 조작을 통해서 시술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할 텐데 이 법에서 예외를 한다. 이 법은 세포를 이용하는 모든 치료에 제재를 하지만 어떤 레귤레이션을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것들은 이 법의 예외니 의료법과 우리 용장님 시술에 관계없이 시술하세요. 이 법에서는 제재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시행령에 보니까 자 2조 1항에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서 비급여 대상으로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을 대통령이 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법하고 관계없으니까 원장님 하세요. 바꿔 말해서 제가 골수를 뽑든지 지방을 뽑든지 또는 제 몸에 있는 피부를 뽑아서 갈아가지고 어쨌든 해가지고 시술을 한다면 그건 저는 SMF라고 하는데 대항하지 않는 세포를 받는 거죠. 이것은 미용 목적으로 피부 조화제라고 썼다? 그건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단지 그것을 건강보험법에 있는 것을 쓴다. 건강보험법에 있는 치료를 한다면은 그것은 이 법에 해당이 되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 장관이 보시는 다른 고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20년 법이 나오면서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면서 몇 번씩 바뀌어요. 왜? 이게 법이 나오고 처음 만들어서 보니까 공무원들도 헷갈리고 저들이 자꾸 프로테스트 하니까 이것도 넣어줘야 되겠고 또 어떤 건 제재를 해야 되겠고 이런 좀 에러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긴 한데 이제 대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이 이렇게 돼 있고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소 조작하는 게 이제 말이 걸리죠. 그렇다면 이 첨생법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어떤 거는 첨생법을 따라야 되는지가 궁금하죠. 거기 이야기 정리해놨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미용은 그냥 일단 비급이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는 인정 비급이 아닌 그냥 비급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용 성형은 그냥 눈코 수술 그냥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정 비급이라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 항목으로 인정을 해주나 수가는 책정하지 않는 그걸 인정 비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용시술이라도 인정 비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탈모도 그런 경우에 일부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미용이고 어떤 경우는 코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자, 미용수술의 목적이 면서 채소 조작, 배양을 하지 않는 금방 뽑았는 골수에서 나오는 중간줄기세포 또는 지방에서 뽑았는 중간줄기세포를 그대로 이용한다. 배양을 안 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대상이 되느냐.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만 선정의료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쌍꺼풀 수술처럼 비용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화와 유전형 탈모는 건강보험에 따른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첨단 재생 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적 탈모는 이런 병적 탈모를 위한 치료는 비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첨단 재생 의료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적 탈모를 SBF 지방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싶다? 지급법에 따르면 첨생시설을 맞춰서 이런 치료 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심의 받으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비용도 받으셔도 돼요. 자, 다음에 복부에서 지방을 뽑아서 복부 지방 흡입을 해서 얻은 지방 조직의 효소 처리, 콜라겐에 들어간 효소입니다. 이 효소 처리를 해서 세포 요소 SBF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를
얼굴 윤곽 시술이나 주름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첨단재생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미용 목적으로 쓴다면 금방 뽑았는 줄기세포를 미용 목적으로 쓴다면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내가 보기엔 미용 같은데 건강보험법에 코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삼색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어렵게 하는 게 채소 조작인데요. 채소 조작이 말을 참 뭐하게 하죠. 그냥 배양을 하지 마세요라고 적어놓으면 좋은데 배양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없고요. 단지 조직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채취하고 효소 처리를 하고 얘들을 냉동시켜서 또는 해동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놨어요. 배양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냥 배양하는 것은 삼색법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참 모호하죠. 이게 무슨 나는가 하면은 약간 예담인데 FDA에서 2020년 12월에 채소 조작 이름을 마니피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내놓습니다. 이 2020년 7월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소 조작의 범위를 우리가 혈액이나 볼살에서 뽑아내는 줄기세포들은 세포이기 때문에 얘들을 배양을 하면은 채소 조작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방에서 뽑아내는 중간된 줄기세포는 지방이라는 조직에서 뽑은 거예요. 세포에서 세포를 얻은 것이 아닌 조직에서 세포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얘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살짝 배양하는 것은 채소 조작 범위라고 FDA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럼 KFDA에서는 이걸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생기죠. 그냥 법대로 하자면, 법대로 하지 말고 쉽게 클리어하게 하자면 배양하지 마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첨상제재법이 연구계획을 신청하게 되는데 올 2월에 연구계획을 접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너무 안 해서 환자들이 자꾸 이번에 뺏긴다라고 어필이 받아들여져서 2월달부터는 연구계획이 아닌 치료계획도 여러분이 신청하면 해주겠다라고 바뀝니다. 바꿔 말하면 이 법에서 말하는 GMP 시설, 세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내가 탱스 관절염은 지금 나왔고요. 어깨에 이제 시간하겠어요. 50개를 지방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용을 200만 원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면은 시민에서 보고, 성원장 괜찮은데 뭐 연구 이거 있어? 없어? 그럼 오케이 해봐. 이러면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 어떻게 됐죠? 여기에 따르면 연구계획, 그냥 돈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이런 환자 100명, 그다음에 컨트롤 몇 명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연구를 하려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연구해도 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비용이 없죠. 근데 여기 바뀌었어요. 올 2월에. 비용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비용도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치료 연구로 연구와 치료가 둘 다 공이 인정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모든 것이 K-ARM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K-ARM.co.kr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료기관에 되는데 세포 처리 시설, 이건 뭐죠? 이거는 민간인이 세포를 우리가 뽑아서 주면은 지방을 뽑아주면은 배양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숫자를 내가 연구 목적 또는 치료 목적으로 써보자 할 때 의료기관인 제가 이 시설에서 세포를 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좀 의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 식약처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처리 시설을 원장님이 첨생시설에 같이 넣으셔도 돼. 내가 세포를 구해와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세포 처리 시설을 같이 넣어서 GMP 시설 허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기준은 뭔가 하면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해서 고위험을 할수록 시설 기준이나 규제가 좀 까다롭고 저위험은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원장님이 첨생시설을 갖춰서 저위험에 해당되는 연구를 진행하면은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고 고위험에 해당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심사 기준이 좀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 몸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바로 시술하는 것은 당연히 저위험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빼서 배양을 해서 숫자를 늘리면 되게 유리하죠. 숫자가 많으면 여러 번 할 수 있고 자주 할 수 있고 매번 안 뽑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되게 편하겠죠. 그렇지만 배양을 하는 것은 중요형에 해당됩니다. 또 그 다음에 퍼스트 또는 세컨드 디그리 블러드 렐러티브에 한해서 타인의 SBF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SBF는 배양한 세포와 달리 혈액에 조금 섞여 있어요. RBC가 조금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근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법은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옛날부터 타인의 SBF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블러드 타임을 맞춰야 됩니다. 배양을 하게 되면 레드 블러드셀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프레시하게 채취한 SBF는 혈액이 조금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러드 타임을 최소한 맞춰줘야 되고 도너에 대한 릴라이빌리티 검사로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치료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어서
내가 치료 계획 신청하면 잘 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올 2월에 연구 계획에서 치료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가 꼭 무슨 나는 로컬 원장님 무슨 연구, 예, 그렇죠. 저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치료 비용까지 평가를 해보고 해주겠다. 그래서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 2월부터 나 프로즌 숄더에 지방 뽑아서 주기세포 인젝해보는 거 연습 환자한테 한 300씩 받고 해볼래?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 2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또 하나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비용금 중에서도 SVF를 이용하는 것은 5월부터 다음 달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배양하고 중위험금 이상 올라가는 것은 내년 2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저비용금이라는 건 5월부터 할 수 있다.